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웹에 대한 웹에 대한 기초를 우리가 계속 공부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3티어 아키텍처, 그죠?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웹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데 알아야 할 개념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돌아가는 HTML, 그 다음에 CSS를 공부했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미니 프로젝트를 하나 있습니다. 이력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HTML과 CSS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만드는 취업을 대비해서 이력서를 만드는 미니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자, HTML은 뭐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자, HTML은 구조, 스트럭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CSS는 뭐라고요? 스타일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HTML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조를 가진다. 구조 어떤 구조? 데이터를 입력할 구조,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만든다라는 겁니다. 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HTML은 데이터를 담을 틀, 그죠? 틀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틀을 만들어요. 그죠? HTML은 HTML, CSS,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스타일, 이제 스타일을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들었다. 클래스 개념,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클래스를 정해서 스타일을 줄 수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가지고 했고요. 근데 뭐 이제 오늘 배울 게 뭐라고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그 자바스크립트는 뭐라고요? 어떤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됩니다. 액션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액션. 어떻게 보면 HTML과 CSS는 두 개 다 정적이에요. 스태틱. 정적이란 말이에요. 즉 프로그래밍 요소가 없다고 보시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프로그래밍 요소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HTML 내에 변수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반복문, 조건문 이런 게 없었잖아요. CS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요소가 없다. 단지 마크업. 이거는 정적이고 마크업, 표기의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 마크업. 마크. 표기하다 이 말이잖아요. 마크업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HTML, CSS는. 자, 그런데 여기에 뭔가 이제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언어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얘는 행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HTML 구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는 CSS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컨트롤. 이렇게 얘도 컨트롤할 수 있고 심지어 자바스크립트는 이 데이터까지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HTTP 프로토콜 이용해서 서버에 접근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구조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액션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브라우저 상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 클라이언트 단에서 데이터, 서버로부터 날라오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 보여지는 태그, HTML, CSS 같은 것을 이 컨트롤하는 언어로 원래 개발이 된 거예요. 네. 이해됐죠? 이게 다 어디에서 작동하는 거죠? 이것이 다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브라우저. 서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단지 서버와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서버로, 클라이언트 서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물론 HTML 서버, CSS가 서버로부터 날라오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이 브라우저 상에서 해석이 되고 보여지고 작동한다는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요, 어쨌든 프로그램 액션을 취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요소를 가집니다. 프로그래밍. 그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변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돼요. 변수. 즉, 처리할 데이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예요? 이건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데이터 처리. 데이터 처리.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 왜 배웁니까? 결국 이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라고? 이 브라우저 상에 있는 데이터, 이거는 브라우저 상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브라우저 상의 데이터를 우리는 HTML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서버에서 날라오는 우리가 보관해야 할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CSS도 우리가 하나의 처리해야 할 데이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즉,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처리 대상은, 이 프로그래밍이 처리해야 할 대상은 HTML, CSS 데이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즉,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변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변수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선택, 조건문도 가지고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도 가지고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함수도 가지게 됩니다. 즉,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함수들이 다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만들어서 함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요, 기본적으로 OOP입니다. 기본적으로 OOP예요. 그리고 이 브라우저 상에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객체라고 이해하면 돼요. 네, 객체, OOP. 그래서 이 OOP는 좀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에 뭐 간단한 예제가 있는데 그 장에서 한번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재밌죠? 자,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고 한데 결국 HTML과 CSS 그리고 서버로 다 날라오는 또는 HTML 태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컨텐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다. 변수도 처리할 수 있고 조건문도 가지고 있고 if문, for문, while문, 함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는 뭐라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라고요? 문제 해결인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컴퓨터에게 시킬 때 우리가 그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언어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데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데이터 처리라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뭐 브라우저 상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언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 다른 언어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이런 브라우저 상에 있는 데이터를 할 때 이 브라우저 상에 있는 이 HTML, CSS 이 데이터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이 자바스크립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의 요소는 다 갖고 있다. 단 이 성질을 HTML, CSS 이런 것들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이 자바스크립트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 월드와이드 웹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더 쭉 해볼까요? 자, 봅시다. 이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웹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웹이라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고요. 브라우저 상에 있는 뭐 HTML, CSS 그리고 데이터
HTML, CSS 이 데이터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브라우저에 있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HTML, CSS를 둘 다 업데이트 또는 변경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HTML 문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름하고 뭐 회원 가입할 때 이런 박스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라디오 버튼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뭔가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필수인데 우리가 제출 서밋이라고 했을 때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얼러트 뜨는 거 봤어요? 이렇게 꼭 입력하라. 그죠? 자, 이거 다 자바스크립트 하는 거 아니에요? 검증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봅시다.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변수를 우리가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변수는 항상, 모든 변수는 타입을 가지죠. 그래서 타입이라고 하면 숫자 타입, 그 다음에 뭐 숫자, 문자, 그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배열, 이것도 타입이라고는,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도 타입으로 간주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객체 이런 것도 있어요. 함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스크립트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 이제 액션을 가지고 행위를 우리가 처리할 행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HTML, CSS는 이렇게 하고요. 결국 HTML을 기준으로 HTML 안에 CSS 코드도 넣을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합칠 수도 있고 분리도 가능하죠. 분리. 이렇게. 그래서 외부 링크로 CSS를 둘 수도 있고 외부 링크로 자바스크립트를 둘 수도 있죠. 외부 링크로 데이터도 둘 수 있습니다. XML을 만들어서. 그래서 XML에 데이터를 HTML 순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는 XML에서 가져오고 CSS는 외부 CSS, 자바스크립트는 외부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이 분리를 함으로써 이제 구현이 유지 보수도 가능해지고 코드 관리도 용이해지는 겁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사람은 데이터만 처리해 주면 되고 스타일과 관련된 디자이너는 스타일만 우리가 코드를 변경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컨트롤 하는 사람은 자바스크립트로만 우리가 컨트롤 만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역할 분담이 되겠죠. 이 장점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자바스크립트 안에 변수를 이렇게 x, y, z 이렇게 해주고 연산을 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코드가 나오는데 document에 get element by id 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document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브라우저 안에 있는 이 빈 공간 여기를 우리가 document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다큐먼트에 있는 엘리먼트 중에 id가 데모를 가지는 엘리먼트가 뭐냐? p 태그가 지금 id를 가지고 있죠. 데모라는. 거기 안에 있는 요 태그 내에 있는 요걸 우리가 컨텐츠라고 하는데 요 컨텐츠라고 하죠. 여기 내용이 들어가면 요거를 우리는 inner HTM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데모 태그가 있는 엘리먼트, 데모 아이디를 가지는 엘리먼트의 컨텐츠에 이 값을 넣어라. 이렇게 된 거죠. The value of G is G. 결과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행해보면 지금 우리 코드상에는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G 값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실습 결과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이것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자 이것은 인터프리터입니다. 인터프리터네요. 컴파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브라우저에 여는 순간 실행이 됩니다. 맞죠?
브라우저에 여는 순간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브라우저가 한 줄씩 읽어서 위에서 밑으로 쭉 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코드를 우리가 여기에 두잖아요. 여기에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값이 안 나와요. 좀 이따 실습을 해볼게요. 왜냐? 지금 이 코드에서는 지금 데모 아이디를 가지는 엘리먼트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없어요. 이전에 지금 여기 올 때까지 이전에 이 영역에서는 아이디가 데모인 엘리먼트가 없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좀 이따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이거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우리가 또 저장할 수 있다. 뭐 변수에 숫자를 저장할 수 있다. fp64로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64비트 공간에 저장한다는 거고요. 이게 뭐 64비트를 픽스드 확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숫자의 뭐 특성에 따라서 이 범위를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 소수점 숫자는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문자열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문자열 이렇게 저장한다는 거고요. 뭐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뭔가 하면 자 데모 아이디를 가지는 엘리먼트의 이 속성에다 뭘 넣으라고? 이 텍스트라는 문자열의 길이를 넣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알려면 여러분들 돔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돔. 그래서 이번 주 과제 중에 하나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하려면 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100%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OOP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OOP.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요거 두 가지를 준비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공지할게요. 자, 문자열 했죠? 문자열. 그 다음에 이제 객체라는 얘기 나와요. 객체.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는 데이터의 값을 저장한다는 것을 학습했어요. 즉, 변수에는 베리어블에는 값을 할당한다. 지금 이 값에는 숫자도 있었고 정수가 됐든 부동소수점이 됐든 숫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우리가 저장했습니다. 문자열을 저장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변수가 객체가 된다는 게 있어요. 객체. 그죠? 자, 근데 이거 좀 다시 할게요. 다시. 자, 객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할게요. 객체. 객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객체 지향이라는 얘기 좀 들어봤어요? 객체? 자, 우리가 객체, 모든 것은 객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체. 그래서 객체를 우리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객체는요, 크게 두 가지의 두 가지의 용어만 알면 돼요. 여기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객체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람은요, 속성이 있어요, 속성. 즉, 어떤 속성이 있나요? 나이라는 게 있고, 성별이라는 게 있고, 다시, 크게 합시다. 자, 사람은 나이, 성별, 그죠? 키, 이름, 뭐 이런 속성도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 속성들, 프로퍼티, 속성, 애트리뷰트 이런 말도 쓰죠, DB에서는. 근데 이 객체 지향에서는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접근한다고 합니다. 행위. 오브젝은
이 속성과 행위로 구분된다 그래요. 속성과 행위. 행위 1, 행위 2, 행위 3, 이렇게. 즉, 여기에 있는 나이, 뭐, 성별, 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속성을 변경하려면 이 행위를 통해서만 이렇게 접근이 된다 그래요. 이렇게. 자, 누군가가, 우리 사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이를 임의로 다른 사람이 변경한다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현실 세계에서? 그럼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데이터를 접근해서 성별을 바꿀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걷는 속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걷는 속도라는 것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걷는 속도가 있어요, 지금. 또는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앉아있다, 걷는다, 그러면 뛴다, 그죠? 움직임의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누군가가 변경할 수 있나요? 없죠. 어떤 행위, 여러분들이 생각의 행위를 통해서 데이터가 변경되는 거죠. 그죠? 자, 내가 안경을 벗었다. 그럼 벗은 상태? 안경을 낀다. 이 상태. 상태가 변하는데 이 상태는 뭘로 변한다? 행위를 통해서만 변한다 이겁니다. 상태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나이 바뀝니다. 상태. 근데 어떤 행위를 통해서만 그 데이터가 변경된다는 거예요. 자전거에 여러분들이 자전거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속도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페달을 밟는 행위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데이터 우리가 자바에서 이제 프라이빗 키워드를 배웠을 텐데 프라이빗 키워드의 데이터는 반드시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객체 지향에서. 자, 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데이터, 객체 지향은 모든 객체는 행위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행위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속성이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는 반드시 또는 대부분 행위를 통해서만 변경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키예요. 객체 지향의 핵심은 뭐? 속성과 행위다. 속성은 우리가 데이터라고 얘기하고요. 데이터, 그 다음에 행위. get 데이터, set 데이터 배웠나요? 왜 get 데이터, set 데이터를 우리가 구현을 하죠? getter, setter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든가 이 객체 지향 개발을 할 때 DAO를 만들잖아요. DAO, DTO를 만들 때 getter, setter를 만드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모든 데이터는 뭐 행위를 통해서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행위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캡슐레이션 되어 있다. 인캡슐레이션. 은닉화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은닉화? 즉 데이터를요 다른 사람이 와서 싹 중간에 이렇게 어떤 이 막을 뚫고 행위가 아닌 직접 누군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설계한 것이 OOP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에도 좋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와 메소드가 함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또 좋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동차라는 것도 자동차의 속도도 어떤 행위, 페달을 밟는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변경이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속성만 있습니다. 이렇게 타입은 fiat이고 모델은 500이고 컬러는 화이트다.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야? 행위가 없어요. 메소드가 없어요. 메소드. 네. 메소드 넣을 수 있어요. 속성은 어떤 데이터고요. 필드라고 또는 필드 이거는 뭐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됐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객체지향 과제입니다. 객체지향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번 발표시키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카의 타입을 가져와라. 카의
타입을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카의 타입. 근데 원래는 카의 우리가 제대로 된 객체 지향의 컨셉을 이용하자면 get 타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메소드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접근해서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가능은 해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퍼블릭이죠. 퍼블릭.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지정자를 사용할 경우는 메소드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퍼블릭 이용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자바를 배울 때 이 데이터를 선언할 때는 뭐 private, 메소드를 선언할 때는 뭐 public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거. 왜냐하면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니까. 아무튼 객체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배열을 갖고 변수의 배열도 우리가 선언할 수 있다. 변수의 배열도 이렇게 동일한 타입의 배열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되는 거죠. 문자에 여기다가 이 값들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함수. 그래서 펑션이라고 해서 펑션 이름을 쓰고 여기에 파라미터를 놓고 두 개의 값을 넣어서 결과값은 이 두 개의 곱을 리턴해주는. 그래서 my function 43 해주면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되겠죠. 12가 리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계속 얘기했어요. HTML의 컨텐츠, 데이터죠.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 HTML의 속성 바꿀 수 있어요. 좀 전에 ID 이런 거 있었죠. HTML의 스타일 변경할 수 있어요. 스타일. 그 다음에 HTML 엘리먼트 자체를 숨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숨겨진 HTML 엘리먼트를 디스플레이 할 수도 있어요. hide, 그죠? 디스플레이. 이런 단어가 지금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브라우저상의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브라우저상의 액션들은 다 할 수 있다.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컨텐츠 변경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버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버튼에 액션을 하나 줍니다. 온 클릭 시에 어떤 일을 해라. 온 클릭. 객체 안에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위가 들어있고 어떤 행위? 도큐먼트에 get element by id 데모라는 id를 가진 태그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그 안에 컨텐츠를 헬로 자바스크립트로 변경하라 이 말입니다. 즉 클릭 me라는 것을 딱 클릭을 하는 순간 이 값이 이 내용으로 바뀌게 돼요. 됐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 실습해야 돼요. 됐죠? 즉 자바스크립트가 이 기존에 있는 이 HTML 문서의 코드에 있는 태그의 컨텐츠 HTML 컨텐츠를 변경하고 있죠. 맞나요? 클릭 me를 클릭했을 때 hello javascript라는 컨텐츠가 여기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좀 더 봅시다. 그 다음에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속성. 즉 지금 버튼 on 클릭을 했을 때 자, 이미지에 보면은 이미지 태그에 소스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태그에. 그죠? 이미지 태그에 이 아이디는 my 이미지고 소스는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 파일이죠. 이미지. 즉 turn on the light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my image라는 태그의 소스 속성이에요. 소스 속성의 이미지명을 이걸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요게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turn off the light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이미지 img bulb off라는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미지는 지금 몇 개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id, source, style 이렇게 세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를 on 클릭을 통해 가지고 이 속성의 값을 우리가 변경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좀 전에는 뭐였어요? HTML의 컨텐츠를 우리가 변경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이 속성의 값들을 우리가 변경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스타일 변경하는 거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데모라는 데모라는 아이디를 가진 엘리먼트 있죠? 에 스타일에 폰트 사이즈를 35 픽셀로 바꿔라. 이겁니다. 요거의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들어가도 되고, 이건 레퍼런스가 있어요. 좀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스타일을 바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를 숨길 수 있다. 자, 스타일에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쓰면은 우리가 이것을 none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것을 우리가 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숨겨진 엘리먼트를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블록, 지금 이거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 none.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하더라도 이 값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엘리먼트는 보여지지 않아요.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락으로 두게 되면 이 none이 해제가 되면서 딱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번 주의 숙제, 과제는요, 딱 이겁니다. 첫 번째, 실습 링크를 게시판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그젠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소스 코드로, 실습 코드를 다 보여줄 겁니다. 보여줄 건데, 실습 영상에서, 실습 링크를 게시판에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 도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무엇이고, 작동 원리가 뭔지, 그리고 예제, 요걸 좀 조사해 오기 바랍니다. 세 번째, OOP가 뭔지, 그죠? OOP가 뭔지 됐어요? 좀 전에 객체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고, 객체란 뭐냐?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개발에 의미가 없습니다. 객체가 뭔지, 상속은 뭔지, 은닉화는 뭔지, 인캡슐레이션, 그죠? 이런 것들, 객체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발표를 해야 됩니다. 팀별, 이건 팀별 발표예요. 팀 발표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걸로 일단 이론 수업은 마무리를 하고, 일단 이해는 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 겁니다. 이건 오늘 그냥 대략 한번 리뷰를 한 거고요. 실습해보면, 아,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될 거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깊이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